운전석 통풍 시트 작동시켜줘. 잠깐만, 야, 잠깐만. 너 인식 제대로 해놓고 열선 시트 킬래? 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겠지만, 저는 자동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 디스플레이인데, 이 디스플레이가 자동차 제조사마다 정말 가지각색으로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많이 다르다 보니까 오늘은 각 브랜드별로 어떤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그 디스플레이마다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많은 자동차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국산 상위 세 종류라고 하면은 뭐 제네시스, 기아, 현대 이렇게인데, 기아, 현대는 사실상 같으니까 한 개만 살펴보도록 하고, 수입에서는 테슬라, BMW, 벤츠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를 해서 총 5개 브랜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네시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내에 들어오면은 시동을 켜기 전에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먼저 온이 되죠. 그리고 시동을 걸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기 이전 구형 같은 경우에는 저 앞쪽에다가 디스플레이를 넣어 놨었어요. 근데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대체로는 LCD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제네시스 페이스리프트 버전부터는 OLED를 사용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UI UX는 안쪽에 들어와 있는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해서 난잡한 느낌이 살짝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미디어가 있고, 제네시스 뮤직, 지니 뮤직, 멜론, 네이버 바이브, 팟빵, 오토, 윌라, DMB 이런 것들 다 여기로 나와 있잖아요. 지니뮤직, 멜론 이런 것들 그냥 미디어 이런 데다가 다 넣어줘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심지어 여기 엔터테인먼트가 있잖아요. 이 엔터테인먼트 하위 항목으로 다 옮겨줘도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메뉴가 많습니다. 한 목차에 지금 6개의 항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5개. 일단 너무 많고,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는 메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 안에서 직관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딱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로 켤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게스트 모드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입을 한 다음에 이 차량이 내 소유라는 것들을 증명을 해야 이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흔하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16대 9 비율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16대 9 비율을 사용하면 이 디스플레이 안에 영상이 요만하게 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자동차 안에서 뭔가를 본다고 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적절하진 않은 그런 자동차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은 나름 빠릿빠릿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 들어가서도 반응 속도 한번 살짝 볼까요? 여기 있는 이 지도, 이렇게 약간 버벅거리는 거는 조금 더 개선을 해줘야 되겠죠. 아무리 OLED나 이런 화면 품질이 좋은 디스플레이를 넣어줬다고 하더라도 요거 버벅거리면 약간 옛날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현재 6세대라고 칭하고 있는 CCNC 버전을 하고 있는데, 요 다음부터는 플레오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플레오스가 제가 듣기로는 이제 내년 2분기 정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을 한다 그래요. 근데 저는 아이오닉 6에 탑재되어 있는 OW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OW가 OTA를 해준다 그래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무선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기대했지만 바뀐 게 있어요? 딱 하나 바뀐 거라고 하면은 통풍 시트 작동시켰을 때 이 화면에 뜨게 하는 거, UI UX 팝업창 띄우는 거, 그 정도는 바뀐 걸 봤는데 사실 디테일하게 뭔가 바뀐 것들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런 OW 세대도 버려질 텐데 과연 CCNC는 업그레이드를 해줄 것이냐 라고 하면은 요 다음으로는 현대기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기아의 K8 페이스리프트 버전입니다. 물론 요것보다 후에 나온 팰리세이드 같은 것들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당장은 그게 없어서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아를 가지고 나왔어요. 요것도 실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 딱 들어와서 디스플레이를 먼저 보면은 계기판 디지털 12.3인치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 12.3인치, 지금 요 기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UI UX들을 간단하게 먼저 보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지도나 미디어 요런 것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총 3번, 그래서 18개의 UI UX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UI UX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간단하게 오히려 명료하게 되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표현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네시스에서 봤던 아쉬웠던 점들을 거의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여기 지도를 들어갔을 때 지도 탭에서 이렇게 버벅거리는 거 이런 것들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고 그 다음은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 탭이 따로 없네요. 유튜브만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유튜브조차도 이렇게 내 차량이 소유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볼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솔직히 이 12.3인치라는 디스플레이 비율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로형으로 굉장히 긴 거의 2대1 비율로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제한사항이 많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음성인식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 편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최근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부터는 음성인식 AI가 탑재됐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차량을 판매를 해왔잖아요. 그 음성인식 AI가 사실 되게 잘 되냐 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아닙니다. 말이 많고 길어요. 그리고 자기가 모른다 라고 하면은 모른다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거와 비슷해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답변을 계속 해주더라고요. 새로 나오는 차량들에 적용된 AI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험적인 용도가 강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통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적용이 되면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들에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과거에 CCNC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들의 OTA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주냐? 안 해줬죠? OTA 기능이 있으면 뭐해? 그런 기능들을 아무리 새롭게 개발하면 뭐해요? 구형 차주들은 경험도 못합니다.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에 한해서는 새로운 기능들을 넣어줄 때 모든 차량들이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넣어주는 게 어떤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대기아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레오스가 내년부터 적용이 되죠. 플레오스가 내년부터 모든 차량들에 적용이 되면 근 3년 동안 나왔던 CCNC나 CCIC 같은 차량들은 지도 업데이트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다음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CLE 쿠페 차량입니다. CLE 쿠페의 실내 디스플레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내에 딱 타자마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시동을 걸면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모두 다 들어옵니다. 계기판 디지털 클러스터 하나랑 요 아래쪽으로 세로형으로 길게 나와 있는 디지털 클러스터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오해할 만한 게, 지금 이게 가장 최신이냐 라고 하면은 하이퍼 스크린이라 그래서 운전석 디지털 디스플레이부터 해서 조수석 디지털 디스플레이까지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 50인치가 넘어가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벤츠도 있어요. 근데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물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MBUX로 나와 있는 차량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요 디스플레이를 이제 MBUX, 그러니까 엠벅스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는 하던데, 요 MBUX라고 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해상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지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반응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름 그래도 현대기아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는 반응이 빠릿빠릿한 편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 설정, 미디어, 뭐 전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 스토어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앱스토어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다운받아서 놀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니, 앱들을 생각보다 많이 잘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비발디 브라우저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터넷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맞지. 기본적으로 내가 뭐 서비스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는 만들어 놔줘야죠. 네이버 같은 것도 생각보다 빠르게 잘 나와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들어가 볼까? 유튜브 들어갔을 때도 이런 식으로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도 나름 빠른 편이에요. 아이, 끝까지 다 안 나오고 잘리네. 리본카 들어가서 최신 영상, 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직접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브라우저 같은 것들에 들어가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본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 다른 자동차들에 비해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꽤 쓰는 편이긴 해요. 요 다음부터 나오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가로형으로 16:9 비율로 영상 같은 것들을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앞으로는 마련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성인식 기능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음성인식 버튼 누르고 부천역으로 길 안내해줘. 여러 항목을 찾았어요. 오,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잘 되네요. 그러면 벤츠가 좋아, BMW가 좋아? 저랑 똑같은 처지신 것 같은데요. 저랑 똑같은 처지신 것 같다고? 기능 설정 같은 것도 되나? 조수석에 통풍 시트 작동시켜줘. 오, 요건 또 되네요. 그러면 차량 내부 온도를 17도에 맞춰줘. 차량의 온도 조절 시스템은 음성 명령으로 조작할 수 없어요. 일부 기능은 음성 인식으로 가능한데 온도 조절 같은 특정 기능들은 아직 이제 음성 명령으로 지원이 되지는 않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BMW의 요 i4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자마자 일단 디스플레이는 바로 들어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시동도 한번 걸어볼까요? 시동을 걸면은 이런 식으로 계기판 디지털 클러스터가 이렇게 바뀌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BMW의 디스플레이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왼쪽에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그리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14.9인치로 생각보다 긴, 그렇지만 가로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지도라든지 아니면 전화 이런 것들 가장 먼저 들어와 있고, 이 안쪽으로 넘어갔을 때 여러 가지 내 위젯들을 추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반응 속도가 그렇게 막 빠르다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제가 이렇게 터칭을 딱 하고 나서 뭔가 반박자 정도 느리게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있는 부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잠깐만, 처음이니까 반응 속도 느렸겠지. 처음이니까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아, 그러네. 처음이니까 반응 속도가 느렸지, 두 번째 시도하니까 굉장히 빠르고 약간 그래도 부드럽게 움직여지긴 하네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BMW는 iDrive 8 이상으로 넘어오면서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많아졌어. 지금 요 안에 들어가 있는 UI나 UX 형태들을 보면은 뭔가 찾기는 되게 어려운 느낌이긴 해요. 이 아이콘 배치를 내 입맛대로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하기는 한데, 이거 조금 쓸데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사이드로 좀 빼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드네. 아니, 이게 자동차 안에 와서 뉴스 같은 거를 왜 보겠나? 어이, 잠깐만, 어이, 정치, 어이, 뭐 이런 뉴스 같은 것도 볼 수 있긴 한데, 뉴스는 솔직히 좀 아래쪽으로 빼도 충분히 될 것 같지 않아요? BMW 그룹 코리아 30주년 이런 거는 왜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거는? 아니, 이거를 굳이 요 메뉴 안에 한 탭을 구성을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죠. 어쨌든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서 좋긴 한데,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쉽게 조작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 위쪽으로 내리면 방금 전에 사용했던 기능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띄워주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디스플레이가 크게 들어가면 당연히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가 보면 뭔가 없어요.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앱스토어 이런 것들도 없고, 그 흔한 뭐 멜론이나 이런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앱 들어가 보면 이게 전부예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기능인데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게 뭔가 살짝 아쉽기는 하네요. 그러면 혹시 개인 어시스턴트 얘는 잘 될까? 눌러보면 부천역으로 길 안내죠. 부천역으로 길 안내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기능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4 M50 프로에는 통풍 시트가 없거든요. 없는 기능을 활성화해달라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통풍 시트 활성화 시켜줘. 차량에는 시트 환기 장치나 시트 냉방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라고 딱 얘기를 해주네요. 그러면 운전석 창문 올려줘. 알겠습니다. 운전석 창문을 오, 이런 닫겠습니다. 기능은 잘 하는데? 아까 벤츠에서는 못했던 기능이 있죠. 실내 온도 17도로 내려줘. 운전석 온도를 17도로 설정합니다. 오, 아니 기능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인식을 깔끔하게 잘하는데요. 그러면은 과연 제가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BMW CEO는 누구야? 간접 조명을 이미 켰습니다. 애가 지금 이 BMW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답을 요구하는 정보성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데, 대신에 뭐 실내에 있는 온도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의 어떤 기능들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인식을 하네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BMW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양호하고요. 대신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UI, UX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해서 좀 난해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유튜브, 넷플릭스, 왓챠 뭐 이런 기능들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미디어 부분에서도 살짝 아쉽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끝판왕이라고 하는 테슬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도 실내에 들어오면은 일단 요 15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바로 켜지게 딱 만들어 놨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구형 신형의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 저도 테슬라 모델 3 구형을 타고 있지만 요렇게 기본 대기 화면이 나오는 거는 라이젠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기본적인 화면 딱 볼 때에도 뭔가 느껴지는 게 바로 있죠. 뭐냐면 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다운로드 표시가 있어요. 요 버튼을 눌러서 보면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사실 테슬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죠. 제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도 출고한 지 벌써 4년이나 됐지만 아직까지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봤던 5개 브랜드 중에서 지도 움직이는 속도가
제일 부드럽고 제일 빠릅니다. 물론 이 라이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지도를 축소한 다음에 다른 곳들을 추가할 때는 약간 다운로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지도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반응 속도나 이 UI UX가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데? 아니 나도 라이젠 갖고 싶다. 진짜 빠르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를 벗어나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죠. 이 위에 비상등, 그리고 핸들에도 여기 와이퍼를 조절하는 스톡, 그리고 기어 시프터, 그리고 핸들에 조그 다이얼 2개, 요게 전부입니다. 여기에 뭐 주행 보조 장치 기능을 달고 뭐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요 안에 있는 설정 창에서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테슬라 차량을 저도 한 1년 정도 운행을 했지만 요 안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분류를 잘 해놔서 한 번에 인식이 쉽고, 그리고 이런 UI나 UX들이 이 사용자로 하여금 딱딱딱딱 인식이 되게 굉장히 잘 만들어 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도 플레오스를 만들 때 이것과 거의 똑같이 만들어냈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OTA를 통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주고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시켜준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보면 테슬라는 뭐 이미 유명하죠. 영화관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나오죠. 이 차량이 내 소유다라는 것들을 등록하지 않고서라도 와이파이만 연결해 주거나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같은 것들이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넷플릭스, 유튜브를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유튜브도 굉장히 잘 작동하죠. 굉장히 잘 작동하는데 이게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채널에 들어가서 동영상 이런 것들 눌러서 아무거나 한번 딱 틀어보면은 우리가 흔하게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데서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UI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16대 9 비율의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이 되는 그런 완벽한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내에서 자동차에 탑승해서 쉰다거나 충전을 걸어놓고 잠깐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린다거나 라고 할 때에도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틀어서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진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영화관 외에도 여기 보면 브라우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거기에다가도 뭐 애플 뮤직, 팟캐스트, 유튜브 뮤직, 튜닝, 스포티파이 이런 것들까지 기본적인 UI UX로 넣어주다 보니까 테슬라가 확실히 괜히 선두주자가 아니구나, 이 앱 UI나 UX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게임 같은 것도 활성화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업데이트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성인식 기능을 한번 활성화해 보도록 할게요. 음성인식 기능 뭐 다른 거 할 거 없이 요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르면 활성화가 됩니다. 추천역으로 길 안내해줘. 오우 굉장히 잘해주네. 아니 내 차에선 잘 안 되던데 왜 여기 운전석 창문 올려줘. 자, 이렇게 명령을 이해할 수 없음이라고 뜨면서 기능을 실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해보자. 실내 온도를 17도로 내려줘. 이런 것들은 또 작동을 하네. 없는 기능을 활성화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운전석 통풍 시트 작동시켜줘. 잠깐만, 야 잠깐만, 너 인식 제대로 해놓고 열선 시트 킬래? 너 제대로 들었잖아. 제대로 들었는데 열선 시트 키면 어떡해 임마. 확실히 음성인식 기능에서는 아직은 살짝 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차세대에 어떤 업데이트를 해준다 라고 얘기를 했냐면, 테슬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제 AI라고 하는 그lok을 요 안에다가 이식을 시켜준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방금 같이 이렇게 창문을 올려줘 라고 했을 때 명령어를 활성화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개선될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국산차, 수입차 할 거 없이 총 5개 브랜드의 디스플레이나 UI, UX 이런 것들을 쭉 다 살펴보면서 어떤 차량들의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아쉬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현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들을 판별을 하면 1등은 그래도 테슬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본 5가지 브랜드 중에서 과연 나는 순위를 어떻게 매기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댓글로 한번 작성해 주셔도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